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순군 의회는 제282회 임시회를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성서공단 호립역 설치 촉구위원회는 대구 산업선 철도 성서공단 호립역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두산동 산 26번지 1원에 위치한 대구 법의산 봉수대를 시 지정 문화재인 기념물 제18호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메디엑스포 코리아와 2020 K방역 산업전 개최를 최종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제3회 대학생 창작가요제에 참여할 작곡 전공 재학생을 모집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제9회 달성군 관광사진 공모전 달성을 주마다 작품 접수를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9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는 앞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부 공고 수준보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격상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서는 일부 내용은 방역 상황에 맞게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 내 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 중단을 하고 실외 체육시설은 시간대 100명 이하로는 개방하기로 했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존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미등록 미신고 특수 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10월 15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집합 제한으로 변경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 음식점과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5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와 계도 기간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9월 2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다음 날인 2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에서는 최근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1명이 감염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범시민 운동인 마스크 쓰고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제282회 임시회를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달성군 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 후 처음 개회된 임시회로 회기 동안 6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또한 10일과 11일 이틀간은 사업장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제8대 달성군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업장 현장 업무에 있어서는 재예방시설 및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협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김보경 의원이 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최고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원영 의원의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의결을 시작으로 임동화 회계과장이 2020년도 수시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도원 의원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덕원 의원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지성 일자리 경제과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진찬 문화체육과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지막으로 총 6건의 부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 중 상정된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 심의와 질의 답변을 거쳐 마지막 날인 17일 5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별 의결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성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8대 달성군 의회 후반기 회기에 들어가게 됐으며, 전반기에 보여줬던 집행부와의 협치와 견제, 더불어 군민들과의 무한한 소통을 보여준 만큼 후반기에도 더욱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서공단 호림역 설치촉구위원회는 대구산업선철도 성서공단 호림역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추진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철도가 성서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계명대역과 성서산업단지 내에 정거장 유치가 절실하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달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4거리의 성서공단 호림역 설치촉구 현수막을 22개소에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홍보했습니다. 성서지역 발전에는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이루가신 훌륭한 업적과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고자 성서지역 발전회 회원 모두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철도가 성서공단을 지하로 경유하면서도 성서공단역을 역사를 설치하지 않아 성서지역 발전회와 성서공단 호림역 설치촉구위원회에서는 성서공단 호림역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와 서명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서지역 주민 화합과 단합을 위해 선배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함께 동참하는 지역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성소공단 호림역 설치촉구위원회는 달서구 자체 타당성 조사 중이며 연대 서명운동을 추진해 지역 주민 청원서 및 연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재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두산동 산 2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구 법의산 봉수대를 시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8호로 지정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지정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9월 10일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 법의산 봉수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사 시 평면 형태 주형의 방호벽과 출입시설 등이 확인돼 주목받은 바 있으며, 특히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타 봉수대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유거의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에서는 내년에도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기본 보존 정비 방향을 수립해 시설 정비와 탐방로, 주변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로 잘 보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메디 엑스포 코리아와 2020 K 방역 산업전 개최를 최종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10월 중 별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6월에 한 차례 연기됐으며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반영한 K-방역 산업전을 신규 런칭하고 코로나 대응에 기여한 지역 의료계를 격려하는 행사와 K-방역 학술 포럼도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8월 말부터 재확산된 코로나19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지역 의료기업과 병원 구매 담당자,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를 10월 중 별도로 진행하고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열고 또 하루 입장 인원을 제한한 오프라인 상담회도 병행해 지역 의료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지역의 젊은 작곡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3회 대학생 창작가곡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학생 창작가곡제 예선 접수는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전국음악대학 및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는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접수 기간 중 휴학 또는 유학 중인 경우는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대학생 대상으로 한 창작가곡제와 유사한 대회 1위 수상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선 진출자에 대한 혜택으로 행복북구문화재단 오울아트센터 상주단체인 CM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대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프로성악가와 협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본선 콘서트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해 상패 및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품은 재단에 3년간 기속돼 재단 외 각 가곡교실과 가곡협회에서 꾸준히 연주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예술성 있는 가사와 피아노 반주가 포함된 순수 창작 가곡 한 곡을 악보와 신청서, 제작증명서, 피날레 또는 시벨리우스로 제작한 mp3 파일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관련 원서는 행복북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행복북구문화재단으로 등기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9회 달성군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달성군을 사랑하는 전국의 모두가 응모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 촬영된 사진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달성군 관광사진 공모전은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관심과 함께 매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사진들이 출품되었으며 달성을 주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의 수상작은 총 35점으로 달성군의 참모습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마중놀이자 홍보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작품 접수는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일반 및 스마트폰 부분 1인 3점 이내로 접수할 수 있으며 10월 15일 선정 결과 발표 후 11월 중 달성군청 창곡갤러리에서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가 아동학대 제로를 위해 다 함께 뭉친 소식입니다. 달서구청은 3일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 안전 권리 정진을 목적으로 관내 2개 경찰서 3개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관계기관들의 책임성 있고 적극적인 자세에 공감하고 성실한 신고 의무를 독려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조사 업무 공공성 강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대구시 최초로 지난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비대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민원서류 발급 신청을 무인 발급기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올해 17만 2천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0% 늘어났습니다. 달성군은 관내 모두 28대의 무인 발급기를 운영해 대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발급기의 수수료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50%까지 저렴하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의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 발급 가능 서류 등의 정보는 달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교육지원청의 온라인 쌍방향 진로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진로 잡고 주민 프로그램은 현장의 진로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진로 탐색과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전문 직업인 강사와의 온라인 만남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고충, 보람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힐 계획입니다. 진로 잡고 주민 프로그램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주중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학생 개별로 참여하는 토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9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는 9월 14일부터 학산북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어르신 시설, 학원 차량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하반기 차량 안심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차량 안심 방역은 순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소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초밀입자 살포기를 이용한 실내 방역과 차문 손잡이 좌석 등에는 직접 표면 소독을 합니다. 하루에 30대 정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로 희망일 전까지 신청 후 예약 일시에 방문하면 방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 경북 최초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차량 안심방역 봉사활동은 16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500여 대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학원 차량까지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달서구청장은 면역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 안심 방역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좀 더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서주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새 시대의 희망 달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4H 회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텃밭 가꾸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뒤바뀐 일상으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를 달래고자 달성군 관내 9개 학교 4HA를 대상으로 비대면 텃밭 가꾸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월 9일 포산중학교를 시작으로 농공중학교, 한남중 미용정보고등학교, 서재중학교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김장채소인 무, 배추와 혼인성 작물인 부추, 상추를 비대면으로 배분하고 대면 교육 대신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작물 재배 요령 교재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학생들이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9월 10일 이미지 치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치과는 2017년부터 의료 협약을 통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틀니, 보철 등 무료로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백미, 라면 등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탁된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CCTV 통합간제센터에 근무하는 간제요원 이모 씨는 9월 11일 3시 42분경 농공중앙시장 부근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차량 내부에 있던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해당 간제요원은 사건 발생 시 피혐의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112에 신고 후 주변 CCTV를 탐색해 용의자의 경로를 파악하여 출동한 경찰이 피혐의자를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달성군 CCTV 간제센터는 현재 1,600여 대의 CCTV가 연계되어 있으며 34명의 간제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즉각 112와 119에 신고하여 각종 범죄 및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통합간제팀장은 달성군 CCTV 간제센터는 24시간 실시간 간제를 통해 절도 및 폭행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CCTV 압축 및 안전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